네, 안녕하세요. 2주차 1강 5.2절의 RC 충전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끄고 이렇게 지금 앞으로는 수업을 할게요. 뭐 얼굴이 보고 싶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비디오까지 녹화를 할게요. 비디오까지 녹화를 했더니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코딩 할 때 조금 잘 안 되는 용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버벅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버퍼링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비디오 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초기 충전 RC 충전 회로라는 겁니다. RC 충전 회로 충전하는 회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RC 충전 회로 그래도 이게 초기 충전 전압이 RC 충전 회로 중에서 충전 전압이 없는 RC 충전 회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충전 전압이 있는 RC 충전 회로를 알아볼 겁니다. 충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1주차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5V를 인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충전이 몇 볼트가 된다고? 정상 상태가 되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많이 흘렀어. 그럼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 그렇지, 5볼트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초기 전압은 몇 볼트? 도선으로 연결돼서 그때는 0볼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가 0볼트면 그때 흐르는 초기 전류는 어떻게 돼? 그렇지, R분의 V. 왜 이 초기 전류 I의 0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R분의 V, 초기 전류는 R분의 V라는 얘기야.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은 여기 스위치 닫으면 이제 도선인 거니까 여기가 도선이 되는 거죠. 이거 R. 초기에는 커패시터는 전류가 쫙 흐른단 말이야. 전하가 그냥 분국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분국 현상이 팍 일어날 때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 그래서 전류가 그때는 딱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의 초기 전류를 아예 0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도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등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가 V면은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T, 그걸 IT라고 쓰면은 걔는 뭐라고 쓴다고? 그렇지, R분의 V다라는 얘기야. 여기에는 지금 전류 IT는 저항이 R밖에 없잖아. 그래서 R분의 V의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기 전류라는 얘기는 지금 커페이터에서 초기 전류라는 얘기는 여기는 그냥 도선처럼 연결된 거랑 동일한 거니까 R분의 V의 암페어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전류는 이렇게 흐르다가 충전이 5V 되면은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5V고 여기도 5V가 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도 흐르지도 못하고 이쪽으로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상태, 즉 초기 충전은 이제 충전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충전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때 충전할 때 초기 충전 전압이 없는 경우 그때의 회로를 우리는 충전 회로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충전 회로에 대한 과도 현상을 알아보자 라는 것이 5장의 내용인 거고, 그래서 초기 충전 전압이 없는 콘덴서에 전하가 축전되지 않아서 초기 충전 전압이 없는 경우의 충전 회로를 한번 우리가 해석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때 해석한다는 얘기는 전류 IT하고 커페이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 출력을 여기를 출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요거 놈을 이제 지금 RC 충전화로에서는 여기를 출력으로 보는 거야. V 아웃풋을 출력, 그 약자 이니셜 따가지고 O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VOT 여기를 갖다가 출력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어디에 응용할 거냐에 따라서 R을 갖다가 우리가 출력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출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여기를 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출력 VOT는 커퍼레이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과 같으니까 여기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전류는 직렬이니까 동일하게 흐르죠.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나 커페이터에 흐르는 전류. 물론 이제 충전이 다 되면 전류는 안 흐르지만은 어쨌든 그 R과 커페이터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IT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출력 전압 VCT
즉 V 아웃풋, VOT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구해 보려면은 일단은 전압 방정식을 세워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스위치를 닫았어요. 이제 충전 전압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충전 전압이라는 얘기는 V의 C 커페이터에 초기 전압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초기 전압이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자, 그래서 전압 방정식 세우면 키르요프의 전압 방정식 에서 KVL에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V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V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도전에는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여기는 0V니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 있는 여기의 전압 강화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V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RIT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커페이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커페이터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 즉 그렇죠. VCT라고 쓴다면 커페이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1의 인테그랄, 잘 못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까지만이라도 외우고 있으라고 했어요. IT의 DT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정확하게 더 쓴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임의 시점 t까지로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커페이터 양당 안에 걸린 전압은 이렇다라는 얘기죠. 전류와의 관계식,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RIT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C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IT의 DT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적분 하나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IT의 D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는 일단 뺄게요. 여기 마이너스를 왜 썼지 지금? 요거만 이제 한번 여기다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적분인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IT의 DT 플러스 0부터 t까지 IT의 DT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요때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IT의 DT가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전류에 대한 관계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전하의 이동, 전하의 변화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했어? 그렇죠. 그걸 전류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T분의 Q는 I 또는 DT분의 DQT는 QT를 미분한 것은 IT다 라는 얘기죠. 요 식으로부터 DQT는 IT의 DT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양변 적분해주면 인테그랄 DQT는 인테그랄 IT의 DT가 되는 것이고, 만약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로 이렇게 적분해줘도 되는 것이죠. 좌변을 우리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요거 하기 전에 인테그럴 dx는 뭐가 될까요? 이게 1이 있는 거나 동일한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상수 c 쓰면 되는데 정적분을 할 때는 이 상수 c 안 써도 되는 거니까 x만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어떠한 값이 있을 경우, 정적분일 경우에는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q에 대한 적분인 거니까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야? 그렇지, qt에 대한 적분인 거니까 qt 써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를 우리는 qt 이렇게 안 쓰고 초기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초기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q의 0이 요렇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러한 식을 또 알고 있어요. q는 cv다 라고 얘기하는 전하량은 전압과 의 비례 관계식으로 C를 써주면서 이렇게 Q는 CV라는 관계식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죠. 여기에 이 식으로부터 C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C분의 Q는 V다 라고 쓸 수가 있네. 그치? 소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C분의 C는 비례상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Q의 초기 전하라고 하면은 그때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지. 초기 전압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C분의 Q0는 V의 0이다, V의 초기 전압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요 놈, 그리고 즉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it의 dt가 요 놈이 뭐냐 하면은 q의 0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q의 0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q의 0이라는 것은 요 c 이쪽으로 가져도 되고, 사실 여기 c분의 1이 있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쓸게요. q의 0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지면 c의 v의 제로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래서 요 놈이, 그래서 이게 c의 v의 제로라는 얘기인 것이야. 초기 전하가 없다라는 얘기는, 초기 전하가 없다라는 얘기는 초기 전압도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얘가 0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래서 얘가 0이니까 남는 식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it의 dt 적분한 것은 뭐만 남는다라는 얘기야? 요거만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rit 플러스 c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의 dt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를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된 식이 이 식인 건데, 여기에 c분의 1을 곱해주면은 여기도 c분의 1, 여기도 c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는 0이었기 때문에 c분의 1 곱해줘도 0으로 취급해가지고 요거만 써주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요걸 한번 더 설명을 해보면은, 그래서 c분의 1 나왔고, 아까도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it dt가 c의 v0라고 했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니까 이 놈은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v의 0 플러스 요거 c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의 dt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v0는 초기 전압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할 때 요 q0는 초기 전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이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됐네요. 보니까 적분방정식이에요. v는 해서 rit 플러스 c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 dt로 지금 적분에 대한 식이네. 이 적분에 대한 관계식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풉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해, 이게 적분, 여기 이제 어떠한 값이 나와지면은 적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풀 수 있겠으나, 그렇게 푸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미분 방정식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를 적분으로 푸는 방법은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교재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거를 3상, 내가 교과목 소개할 때 3상 전력 하고 단자망 요거를 스킵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적분 방정식을 풀려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그렇지 않고 좀 더 클래식한 방법으로는 이걸 양변을 미분해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즉 요놈은 그러므로 v가 이거라는 거니까 여기다 v 쓸게요. 양변은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여기는 v는 직류전원이야. 직류전원. 직류라는 얘기는 5V면 5V, 10V면 10V 해가지고 5V, 10V 해서 쭉 이렇게 직류로 이렇게 나가지는 전압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류는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게 이런 사인 파형 교류라고 얘기해요. 얼터네이티브 하다라는 것이죠. 즉 플러스 전원,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서로 교대하는, 얼터네이티브 하는 그런 거를 교류라고 얘기하죠. 직류일 경우 미분하면 얘는 몇이 될까? 그래서 얘는 상수니까 얘는 0이 되죠. 물론 교류일 경우에는 얘는 미분하면 상수가 되진 않아. 즉 사인 t라고 할 경우, 교류일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얘를 미분하면은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 돼가지고 요 놈은 그래서 좌변이 0이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야. 교류에 대한 풀이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류에 대한 건 나중에 보고요. 지금은 직류 회로에 대한 직렬 RC 회로를 보는 거야. 직류에 대한 직렬 회로를 본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은 좌변은 상수 취급해서 0이라고 쓰면 되고요. 얘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it가 뭔지 모르잖아. 얘가 상수면은 0이 되겠지만 상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사인 웨이브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램프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뭐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지. r은 상수니까 이렇게 쓰고 dt분의 dit로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dt분의 dit 이렇게 써줘야겠죠. 플러스 c분의 1도 상수니까 이렇게 쓰고 it를 적분했어요. t까지 적분했어. 그거를 갖다가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 값은 뭐가 나올까요? 얘가 5 이러면은 얘는 상수야. 그냥 5값 대입해주고 0값 대입해주면 그건 상수가 나오지. t에 대해서는 상수 취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지금 5가 아니라 여기가 변수 t로 써놨잖아. 그러면 얘는 t가 나와진다. it라는 그러한 값이 그냥 그대로 나와지는 것이죠. 걔를 갖다가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적분한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냥 it만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상수가 아니니까 그냥 얘는 적분한 거 그냥 it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으니까 양변을 r에 대해서 나눠줘서 요 항부터 먼저 쓰면 첫 번째 우변의 첫 번째 항부터 쓰면은 양변을 r로 나눴어요. 그러므로 dt분의 dit 플러스 얘를 양변을 r로 나눴으니까 얘는 rc분의 1의 i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는 요거 r로 나눠줘봐야 0이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1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야. 한 번 미분한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므로 얘는 D 오퍼레이션 미분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D 플러스 RC분의 1은 0이다 라고 놓고 얘를 풀면 되죠. 이걸 만족시키는 D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it는 i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it는 임의 상수 a라고 할게요. 임의 상수 a에다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주차 2강이나 3강 때 이런 내용을 다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면 아마 3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요런 해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이걸 딱 구조적으로 딱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반해라고 한다라는 얘기겠어요.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초기치를 적용하면은 걔는 초기치에 의해 구해진 특수한 경우다라고 해서 특수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즉 i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t에다 0 대입하면 i에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걸 초기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t에다가 우변 보면 t에다 0 대입해주면 이스포넨셜 영승이 되지. 이스포넨셜 영승은 몇일까? 그렇지. 모든 수 5의 영승 10의 영승 이거 다 1이잖아. 그렇지.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잖아. 이스포넨셜 영승 이스포넨셜 1승에다가 영승한 거랑 동일한 거죠. 이스포넨셜 1승이 대략 값이 몇이 나와? 그렇지. 2.71 828 해가 뭐 이렇게 나가진단 말이야. 즉 무리수인데 이렇게 되는 무리수죠. 걔에 대해서 모든 수에 대한 영승이니까 이거 뭐 영승 해봐야 이건 몇이 돼? 그렇지. 1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포넨셜 영승은 1인 거니까 a 곱하기 1은 a. 그래서 a가 나와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알아봐야 될 게 물리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커페이터의 초기 전류는 초기 전하가 쫙 올라가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했어. 즉 도선처럼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스위치를 닫는 딱 순간에.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등가 회로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R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회로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T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R분의 V다 라는 것이야. R분의 V.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이게 초기 전류 I의 0은 R분의 V다 라는 겁니다. A가 R분의 V니까 요 일반 해에다가 대입해주면 완전 해는 퍼펙트 솔루션은 I의 T는 R분의 V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 이제 전류에 대한 완전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분의 V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R분의 V에 이스포넨셜 이렇게 써놨는데 RC분의 1t 써놨는데, 자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요 내용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뒷페이지 가서 커페이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건데, 일단 이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IT는 지금 뭐가 나왔었냐면 R분의 V에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이렇게 나왔어. 그쵸? 그러므로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시간 t에 대해서, 시간 t니까 시간 t에 대해서 IT 이 놈에 대해서 구해보기 짜라지기야. t가 0이면 이스포넨의 0승은 1인 거니까, 그때 t가 0일 때 IT는 i의 0은 몇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R분의 V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t를 무한대로 흘려놓아. 그러면 요 놈이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무한대분 이스포넨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얘는 몇이 돼? 0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얘가 시간이 흐르면은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림을 좀 더 가파르게 그렸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야. 오케이? 네, 대답도 잘 해주고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저기 아까 오늘 저기 화상 줌 회의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그런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했어. 얘가 지금 이제 나중에 충전하고 방전, 이제 커페이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구할 건데요. 어쨌든 충전하고 방전할 때 요 우리가 크리티컬 임계 값을 갖다 구하려고 그래. 그거 갖고 충전 방전 이런 것들 갖다 좀 따지려고 하는 거야. 이 값을 노멀라이징 한다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1이라고 해가지고는 쫙 내려왔을 때 여기가 0.368이 되는 그때 이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불러요. 시정수. 즉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빨리 내려오고 늦게 내려올 수가 있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R분의 V를 1로 놨으니까 1이라고 생각해. 그냥 편하게. 그럼 얘가 지금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되지. 얘 R분의 V가 1인 거니까. 그럼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대략 몇이 된다? 그렇지, 0.368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3675 이 정도 되는데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36.8%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36.8%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6.8%가 되는 이 값에 36.8%가 되는 그때의 시간 t를 우리는 시정수라고 부르자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시간, 그것을 시정수라고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시간,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럼 값이 몇이라고? 값은 36.8%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래서 이거는 36.8%. 요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때 시정수를 기호로 이렇게 타우로 씁니다. 읽는 거는 TAU 해서 이렇게 타우로 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시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 값이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t는 뭐가 돼야 돼? t는, 그렇지, t가 RC가 되면은 이거이면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RC 해가지고 이거 약분되니까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잖아. 그래서 t가 RC이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타우, 시정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t가 RC이면은 얘는 36.8%가 되는 그때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수 값을 구하시오. 뭐 이제 어떠한 문제 같은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시정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시정수 타우는 R시다라고 여러분들이 R 값과 C 값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정수고 그 다음에 시정수가 그러면은 RC 값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RC 값이 작으면은 RC 값이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시정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1초가 되겠지. 왜?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RC 값이 0.1이라고 쳐. 그러면 시정수는 몇이 된다는 얘기야? 0.1초라는 얘기인 것이지. 0.01이면 시정수는 몇이 돼? 0.01이 되는 것이야.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1초라고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지면 36.8%가 되는 요 시간, 이 시간을 타우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이 그러면은 RC 값이 지금 0.1로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0.1초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0.01초면은 더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0.01초가 되는 거야. 즉 RC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정상 상태로 오는 시간이 빨라져요, 늦어져요? 그렇죠, 빨라지죠. 반대로 RC 값이 커지면은 늦게 나는 어, 정상 상태로 오는 시간이 늦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얘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방전을 배울 텐데 우리가 전류가 방전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여기가 이제 t 있고 여기 it가 r분의 v 1 또는 여기에서 0으로 지금 0 값으로 이렇게 와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방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충전의 반대인 방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전이 이 파란 거로 처음에 그린 것보다 이게 녹색으로 0.01초가 된 것이 방전이 더 빨리 되겠네, 그치?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별할 때 우리가 이 시정수를 쓴다라는 겁니다. 시정수. 그래서 R과 C 갖고 우리가 간단하게 응용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충전 시간, 방전 시간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얘기한 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콘덴서 양단간의 전압 구하려고 하다가 요거를 아까도 빼먹었 시정수라는 말을 빼먹어 가지고 내가 그거 쓴 겁니다. 그래서 R분의 V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였는데 RC를 시정수 타우라고 놨으니까 타우니까 R분의 V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1T다라고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게 요게 그거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때 타우는 RC인 거고 얘를 갖다가 우리는 시정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네. 이제 콘덴서 양단 간의 전압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의 양단 간에 걸린 전압은 VCT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IT의 DT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오리지널 식이 이거예요. 전류와 커페이터 양단 간의 전류와 전압의 관계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C분의 1의 대괄호 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it의 dt 플러스 0부터 t까지 it의 dt로 적분식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초기 전하가 0이니까 여기 초기 전압 C분의 요거 가는 요것도 우리는 초기 전압도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얘가 0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거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 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IT의 DT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IT가 아까 뭐로 구해줬냐면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IT는 R분의 V에 요게 구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IT 이거 지금 이거 푸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R분의 V에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이거에 DT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적분인 거니까 요거 R분의 V는 상수에서 앞으로 내보내면 RC분의 V에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할래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RC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적분과는 0부터 t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RC 앞으로 잡아 빼면은 RC는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V가 남겠죠. 그 다음에 t 대입해주면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에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빼기 이스포넨 영승은 모든 수의 영승이 1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V에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커페이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얘를 보면은 얘도 또 그림으로 그려봐야겠죠. 시간 t에 대해서 VCT 커페이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면은 t가 0이면 이스폰의 0승이지. 여기가 이스폰의 0승이 되잖아. 이스폰의 0승. 이스폰의 0승은 1인 거니까 1 빼기 1은 몇이 돼? 그렇지, 0이 되죠. 그래서 0이야. t가 0일 때는 그 커페이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0V 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R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초기치에 있는 커페이터는 그냥 도선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압 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이 되겠어? VC의 0은? 그렇지, 0이다라는 얘기야. 왜 도선을 갖다가 디지털 멀티미터든 테스터기든 이렇게 재면은 그거는 0V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0V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0이 나왔어요. 얘는 초기 전압은 t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 t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입하면 힘들어져요. 일일이 어떻게 그렇게 대입해? 그냥 무한대 대입하면 돼요. 즉 요놈에다가 t에다가 무한대 대입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 곱하기 RC분의 1 해봐야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포넨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인 거니까 얘는 몇이 돼? 그렇지, 무한대분의 1에서 0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1 빼기 0은 그래서 몇이 돼? 1 곱하기 V는 V가 되겠네. 그래서 V 해가지고 따다다다닥 해주면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스위치를 닫은 상태에서 R 그리고 여기에 커페이터 딱 쓰면은 최종적으로 커페이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 VCT는 몇 볼트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V면은 여기가 V가 된다라는 얘기야. V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과도 상태, 이 과도기적인 이런 지수함수로 나타나는 요 식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정성 상태만 바로 구하면 돼요. 정성 상태, 야, 최종값이 몇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5V예요. 여기가 5V면 여기 커페이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5V. 초기 전압은 몇 볼트야? 그럼 그땐 도선 0V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과도 상태 구할 때에는 이러한 풀이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과도 상태의 해를 이렇게 다 최종 해를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정수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은 그러므로 VCT는 V의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T를 무한대로 그래서 이때 시정수 타우는 T는 RC가 되면은 요 값이 몇이 돼? 요 값이 RC면은 그렇죠.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지. 그래서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시간, 그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시정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시정수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야. 시정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시정수다라는 것이죠. 시정수. 그래서 얘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면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값이 아까 몇이라고? 대략 0.368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0.368을 1 빼기 0.368 해주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63.2%야. 0.63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여기를
2%, 0.632라고 이렇게 할게요. 대략 여기가 되는 요때 그게 이제 커페이트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잖아. 그치? 여기가 V 1V면 1이라고 쓰면 되고 V라고 쓰면은 0.632 V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그치? 노멀라이징 한다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V라는 말을 쓰는 게 겹치고 그러니까 그냥 얘를 1로 보는 거야. 1로 정규화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1로 하면 63.2%, 최종값의 63.2%, 그것이 되는 이때 이 시간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시정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시정수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시정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RC 값이 얘가 0.1이라고 쳐봐. 그러면 시정수는 몇 초라는 얘기야? 1초라는 얘기야. 1초. 그치? RC 값이 그러면 0.1이라고 해. 그러면 시정수는 몇이라는 얘기야? 0.1초다라는 것이 0.1초. 0.1초. 0.1초일 때 0.632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소자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충전되는 이 시간이 빨라져요, 늦어져요? 그렇죠. 빨라진다라는 얘기야. 가령 0.001초라고 해봐. 그러면 0.001초 시정수는 RC 값이 0.001이 나왔으면은 RC 값이 0.001이 나왔으면 시정수는 몇이 된다는 얘기야? 0.001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우가 이렇게 해서 0.63.2%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요 시정수가 0.001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RC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충전이 더 빨리 된다는 얘기야, 늦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빨리 된다라는 겁니다. RC 값이 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충전이 늦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R과 C 값 갖고 우리가 충전과 아까 내가 얘기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방전회로 배우겠지만 방전을 갖다가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교재에 이렇게 이제 풀이 해놨고요. 해놨습니다. 참고하면 되고 지금 이제 그린 것을 IT 그리고 V 커페이트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했어요. 그래서 0.368 R분의 V를 1로 노멀라이즈 하지 않고 우리 교재는 I라고 그냥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0.36.8% I에 대해서 36.8%가 되는 그때의 시간, 이것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I는 당연히 R분의 V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R분의 V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E타우라는 얘기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2승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에다가 2승을 곱해주면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니까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은 얘를 계산기를 써보면은 약 0.135가 돼요. 13.5%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치 R분의 V에 13.5%가 되는 그때의 시간은 2타우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3타우는 5%가 되는 그때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4타우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4승, 5타우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5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을 대략 많이 사용하고요. 이때의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 타우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 기억했다가 36.8% 또는 1 빼기 36.8% 0.368 하니까 몇이 돼? 63.2%. 요거 두 개를 갖다가 36.8%와 63.2%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즉 이 값에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요 값의 36.8%가 이제 시정수가 되는 것이고 그때의 시간. 그리고 아까 내 커페이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어. 그때가 63.2%라고 했죠. 0.632. 그때의 시정수 올라갈 때에는 63.2%, 내려올 때는 36.8%.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36.8%야 63.2%야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는 최종치의 63.2%가 되는 시간, 내려올 때는 방전하는 것으로서 방전 시간을 따져주는 거거든. 그래서 36.8%가 되는 그때 여기가 0.368인 것이지.
그때의 시간, 요걸 갖다가 우리가 시정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마찬가지로 그때의 시정수는 RC, R 곱하기 C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RC는 시정수로서 충전 시간을 결정을 한다. 컵페이트 양단간에 걸리는 충전 시간을 결정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충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을 충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충전 시간을 결정한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전류는 이렇게 소멸한다 라는 얘기고, 전류는 안 흐르는 거지 이제 나중에. 즉 저항과 콘덴서의 용량에 따라 충전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천천히 진행됨이 결정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났군요. 그래서 IT는 지금 구한 것처럼 R분의 V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타분의 T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R분의 V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때 시정수 타우는 RC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VCT는 V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쉽게 풀 수 있고요. 이거 기억 못하고 있으면 그냥 쭉 풀면 되겠죠. 윗식으로부터 시간이 무한히 지나서 정상 상태가 되면 전류는 0이 되어 흐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은 컵페이트 양단간에도 V 볼트가 뜨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 이쪽으로든 안 흐른다라는 얘기죠. 즉 콘덴서의 충전이 완료되면 전류는 흐르지 않으며 정상 상태에서 콘덴서의 직류에 대한 저항은 무한대가 되고, 즉 콘덴서 직류에 대한 저항은 원래 이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전 나중에 배울 텐데 리액턴스라고 하면서 요걸 갖다가 여기 컵페이터 양단간의 컵페이터의 저항 성분, 그걸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해요. 인덕터 배울 텐데 인덕터일 경우에는 J 오메가 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것을 갖다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하고, 이때 오메가는 각주파수를 의미해요. 각주파수,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야. 오메가는 2파이 F다라는 거. 여기에서 F가 주파수가, 직류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0이지. 그러니까 얘가 0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0이면 오메가도 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니까 0분의 1은 뭐야? 그렇지, 거의 무한대가 되는 거냐. 그래서 직류에 대한 저항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야. 언제? 정상 상태일 때. 즉 여기가 걸리는 게 무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니까 전류가 안 흐르지. 그러니 전류가 안 흐르죠. 그 얘기를 설명한 거.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따라서 직류를 차단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얘가 컵페이터를 달아주면 직류를 차단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런 직류 바이어스 차단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요 내용도 내가 다른 수업 때는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얘기까지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 또 증폭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가 입력단이야. 사실은 입력단에 이런 교류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컵페이터에 의해서 직류 성분, 얘는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5V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5V, 여기는 0V야. 현재 요 신호랑 요 위에 있는 파형이랑 밑에 있는 파형을 더해주면 뭐가 될까? 그렇지, 요 파형을 0 더하기 5는 뭐야? 5가 되지. 요 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 파형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요런 교류 신호야. 여기에 입력으로 교류가 이렇게 이러한 이거를 DC 옵셋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직류 바이어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직류 바이어스가 이렇게 들어가지면은 이 컵페이터에 의해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차단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교류만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이 교류를 이러한 컵페이터, 결합 컵페이터라고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에 걸린 전압에 의해서 얘는 증폭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내가 여기 추천 참고 서적 해가지고 요 책을 해놨어요. 페이지도 그거 다 읽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참고 서적에 페이지 숫자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한번 참고하든지요. 한번 요 트랜지스터, 그러면 트랜지스터 동작 원리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좀 많이 읽어야 되죠.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에서 직류 바이어스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커페이터 회로를 갖다가 여기다 한번 사용 예를 보인 겁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무시해도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너무 오버한 거라, 지금 과도 현상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는. 예제가 5.2.1이 있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쉬었다가 요거 예제 5.2.1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저기부터 하도록 하겠어요.